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7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물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위원들 가운데 다수는 당장 3월 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선호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커다란 단기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 통화 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9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 학자 융자금의 상환 유예를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5만 달러는 물론 만 달러 탕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금 융자금 문제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은 상환 유예만 계속 연장하고 있을 뿐 탕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루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 동남부 공격으로 전략을 바꾼 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 등 서방이 전쟁 범죄로 분개하며 푸틴 봉쇄망, 올가미를 한층 바짝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G7, 유럽연합 등과 연대해 러시아 푸틴 정권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러시아가 외국에 있는 미 달러화 자산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채나 이자를 갚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러시아 내 신규 투자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려진 두 딸을 포함해 전현직 고위 관리들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감춰진 푸틴 일가의 사생활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푸틴 대통령의 장녀 37살 마리아와 차녀 36살 카테리나와 관련된 정보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푸틴 대통령은 연례 기자회견에서 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딸이 자랑스럽지만 절대 공개적으로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관영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는 딸들이 3개 국어를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딸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밝히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장녀 마리아는 의료 서비스 분야 전문 러시아 투자 회사인 노멘코의 공동 소유주이고 차녀 카테리나는 모스크바 대학의 과학연구진흥재단을 운영하며 모두 결혼해 자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푸틴의 두 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푸틴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족들에게 은닉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관련 질문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시 북한의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미당국은 북한이 태양절 등을 계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하며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13번째 공식적인 공휴일이 생겼습니다. 2021년 준틴스라고 불리는 6월 19일 내셔널 독립기념일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휴일로 선포하고 이번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조지아주의 공식 공휴일로 인정한 것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지난 6일 양원에서 통과된 하원 법안 1335에 서명함으로써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6월 19일을 조지아주의 13번째 공식 공휴일로 승인했습니다.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한국 시각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7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